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의 네일 수다는 좀 이제 특별하게 네일 케어를 안 하는 대신에 오늘 대화의 모든 주제가 이제 네일과 뷰티 산업에 대한 주제를 하려고 특별히 모셨고요. 2004년도부터 뷰티 쪽 협회 국장님 업무를 진행하셨고 2007년도부터 한국네일협회의 국장님으로서 이제 협회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이제 진행하셨던 유석균 국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석균입니다. 심플하시네요. 자기소개가 너무 심플하시네요. 국장님 모신 거는 협회의 국장님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린 네일 채널이고 뷰티 산업에 종사하는데 뷰티 산업의 국장님을 모셔야 되지 않나 하다 보니까 그 한마디로 제가 선배니까 막 이래. 제가 선배니까 막 이래. 죄송해요. 물론 연륜이 한참 많으시지만 한국네일협회에선 제가 선배니까 저희 국장님한테 징징징 돼가지고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시면 어떡합니까? 물론 저도 그 이전부터 이제 네일협회에 있긴 했지만 저는 이제 뭐 협회 서류라든가 이런 업무에 관련된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유석균 국장님은 어쨌든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협회 일을 다 주관하면서 되게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또 있잖아요. 지루하지만 또 우리가 궁금했던 이런 썰들과 이런 네일협회에 대해서 정보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가져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대화에만 집중하기 위해 또 네일협회 국장님이랑 뭐 케어 이런 거, 남성 케어 이런 거 원체 뭐 여기서 받는 게 특별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저희가 시스루 오늘은 생략하겠어요. 왜 쳐다보는데요? 아니, 저도 내일 셀프 케어를 하지만 한 5일 정도 됐는데 나도 이제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셀프 케어 하시니까 저도 오늘은 오늘 수다에선 좀 쉬어보려고요. 저도 맨날 밥 먹고 내일만 하잖아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쉬게 해주는 이런 센스 막 이래. 그 전에 이제 뷰티협회 다른 데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2004년도에 한국 메이크업 협회.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이 됐는데 이제 메이크업 협회에 먼저 근무를 하다가 네. 퇴사하고 2007년도에 한국 네일 협회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와 인연이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엄청 괴롭혔어요. 죄송해요. 저를 만난 걸 악연으로 생각하시는 이 웃음은 뭔가요? 메이크업 협회 계시다가 네일 협회로 왔을 때 뭐 이런 게 달랐다. 뭐가 달랐는지. 우선은 사람도 성향이 틀리고 그래.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사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 성향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미용이 전문 분야로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용은 이제 토탈로 하나만 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메이크업 협회나 네일 협회나 둘 다 전문 분야로 독립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할 때였죠. 메이크업 협회는 눈에 보이는 외향을 꾸미는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화려하다고 할까? 행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퍼포먼스라든지 화려한 그런 게 많이 보였는데 네일은 화려한데 손만 화려하고 제가 퍼포먼스가 약했나? 퍼포먼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박람회 같은 거 준비하고 기획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2007년도니까 4회 때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도 우리 퍼포먼스가 많이 는 거였어. 저 옛날에 1회 때 박람회 때는요, 학생들이랑 네일 대회는 했는데 그때는 부스가 이렇게 천막집 부스 한 3-4개 밖에 없었어. 1회 때는. 아니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초창기 때는 한국에서 네일 제품을 생산하지를 않았어요. 해외 브랜드 한 3-4개 정도가 들어와서 천막집에서 이렇게 막 데모해주고 제품 팔고 이제 이렇게 1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4회쯤 됐을 때는 이렇게 막 좀 많이 생겼던 거였어. 메이크업이 더 화려한가요, 행사장이?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더 화려하다고 해줘. 지금은 네일이 이제 더 그치? 전문화하고 지금은 저희가 짱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게 이제 판타지 메이크업 쇼라든지. 맞아. 내일도 판타지 쇼는 했어요. 그때 마스터즈들이 판타지 쇼 했던 기억이 근데 납니다. 그게 원래 제가 메이크업 쪽에서 많이 보다가 2007년도에 넬조가 보니까 너무 그게 스몰 사이즈였구나.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내일 들어오고 막 자리를 열심히 자리 잡아가던 스몰 사이즈였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역사를 보면 넬협회가 메이크업 협회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규모 면에서 보면 네. 메이크업 협회는 뭐 화장품 협회라든가
화장품 회사들이든가 이제 규모가 이제 있는 단체와 같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네일은 그 당시에 네일 제품 회사도 없었고 네일 제조 능력도 안 됐고 정말 네일 아트라는 기술만 가지고 협회가 탄생하면서 네일 아트라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만 데리고 행사가 시작돼서 대회를 주최할 때여서 그렇죠. 이제 여러 뷰티 중에 우리가 되게 자리 잡는데 좀 힘든 시간이 있었죠. 메이크업은 그 전에 해명하고 싶어. 우리 네일이 부족했던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패션쇼 같은 데서는 무조건 메이크업이 예전부터 따라다녔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규모가 커졌던 거고 어쨌든 네일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처음에 압구정동 이제 맞아요. 백화점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때 협회가 만들어지고 협회는 그때 시작했죠. 그때 그 이전에 들어오기는 96년도에 들어왔다가 바로 97년도에 97년도부터에 왜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맞아요. 단체를 만들자. 97년도에 모여가지고 우리 그때 막 그 당시에 소나기전 작품 출품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도 옛날 새록새록하네 옛날 추억이. 근데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다 우여곡절이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 한국 네일협회라고 1997년도에 창립됐다가 2년 만에 분리가 돼요. 한국 네일리스트 협회랑 한국 네일협회랑 맞아요, 맞아요. 안에 이제 내부적인 갈등으로 상태가 인하여.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의 네일협회가 하나였던 거죠. 하나였다가 맨 초창기에 한국의 네일협회가 하나였는데 이제 뭐 정치적인 갈등, 내부적인 갈등, 뭐 어떠한 요인 등등등으로 이제 민간 네일협회가 이제 분파가 시작되긴 했죠. 이제 두 개로 했다가 그래서 늘어났어요. 근데 아니 그 재밌는 게 2년 만에 두 개로 됐다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1년 만에 또 다시 합쳤어. 합쳤다가. 진짜요? 대부분 이제 1세대들 20년 이상씩 됐다는 분들이 보면 어쨌든 국내에서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다 알고 하니까 지금도 다들 서로 그렇죠. 그냥 안부는 그렇죠. 소송 그러니까 듣더라고. 왜냐하면 그 소속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뭐 이제 회장님이나 뭐 임원분들이나 이렇게 초창기에는 하나의 뿌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원년 멤버 1세대 그리고 초창기 멤버들은 서로가 다 친분이 있고 이제 아는 지인이거나 이제 아는 이제 선후배거나 이렇게 친분들이 있으신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파생되어 와서 지금의 이제 이런 것들이 된 거죠. 네. 그러다가 2005년도쯤 해서 다시 갈라서요. 그때 갈라선 게 한국 네일협회랑 한국 프로네일협회. 그치 프로네일협회였죠. 그때는 잡지도 한국 프로네일협회가 있었지. 그러니까 98년도 막 지나서 맨 처음에 네일피아라고 네일 잡지 제가 2호, 1호 표지 모델을 했어요. 그때 네일피아가 계속 하셨고 그러고 나서 프로네일협회가 형성되면서 네일 프로라는 잡지가 출간됐어. 그거는 이제 1년에 4번? 맞아요. 대간지. 맞아. 네. 정확하시네. 근데 그 당시까지는 네일피아도 매달 나오진 못했어요. 그때는 네일 브랜드가 한국에 없어서 광고주들이나 이런 광고에 대한 수익 창출도 별로 없었지만 디자인을 꾸준히 실어줄 이제 고급 기술자들이 몇 없던 시절이었고 정보성이 별로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잡지가 나오기엔 역부족이어서 네일피아도 어떤 달은 나오고 뭐 한두 달 쉬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일피아가 이제 맥락을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네일 프로 잡지도 1년에 4번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맥을 이어갔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네. 그 당시만 해도 2005년도, 6년도 그때만 해도 팔리시 쪽. 그치. 그때는 팔리시 젤이 쪽. 없었으니까 젤이 팔리시 시장이었죠. 그런데 팔리시 쪽은 다 외국 브랜드들. 그때는 뭐 OPI, 스파리추얼 그리고 그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맞아, C&D. C&D 요 아이들이 많이 쓰여졌어. 근데 그때 그런데 한 80% 정도는 압도적으로 OPI였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또 면세점에서도 팔고 전 세계적으로 그 팔리시가 어느 나라 가도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 인식이 고급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일샵 창업을 할 때는 거의 뭐 80%는 OPI로 창업을 했던 때고 그 이유가 이제 OPI 대표님이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전체를 직영 유통을 하셔가지고 백화점에서 OPI만 쓰니까 네일샵 손님이 그 당시에 인식은 OPI가 있네 이러면은 이제 여기 좀 고급진 네일샵이야 근데 OPI는 없어요 그래서 난 백화점만 다니는데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맞아 갑자기 새록새록 재밌다. OPI 브랜드가 어쨌든 다양한
색상으로 좀 잘 맞았었어요. 그쵸. 그 홍보도 당시에. 말돼 있고 그러다가 파우더 쪽. 근데 지금 잘 안 쓰는 아크릴 파우더. 아크릴 파우더. 그 다음 시장은 이제 아크릴 파우더가 아크릴 왔죠. 파우더는 오디세이. 오디세이 전에 뭐디요? 네, 오디세이도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 엠피오. K9, K9, 엠피오, 엠피오, 그러다가 K9, 오디세이. 오키를 이 중에 엠피오는 한국 브랜드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 브랜드가 다 하다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엠피오가 제일 먼저 한국 브랜드로 그 다음에 약간 좀 흥하다 만 게 오키 파우더. 그리고 근데 주로 썼던 게 오디세이. 오디세이가 왜 압도적이었죠. 한 게 아카데미를 장악하면서. 오디세이가 그때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저희 한국네일협회랑 손을 잡고 그치. 홍보를 대대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한국네일협회가 많이 또 네. 밀어주셨죠. 한국이 먹고 살렸어 오디세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 제품이 알려지면서 어. 이제 전국적으로 학원이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샵에서 이제 오디세이 제품을 많이 쓰게 됐죠. 근데 그때쯤부터 제품들이 막 파생이 시작했죠. 파생도 약간 일본에서 수입해 오거나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이제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진짜 쓸 수 있는 제품의 한계가 있었는데 수입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제품의 좀 폭이 넓어지면서 브랜드들이 진입을 시작했던 게 그 시절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 슬슬 새록새록하네? 막 이러면서 문제가 파우더는 아시다시피 냄새가 많이 나요. 파우더가 아니고 파우더랑 혼합한 이렇게 리퀴드 리퀴드에서. 액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죠. 리퀴드에서. 근데 리퀴드보다 프라이머 냄새가 심하긴 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릴 시장이었을 때 너무 좋았고 아크릴을 또 되게 사랑하니까. 근데 사실 보면 치과에서 이빨 꼰뜰 때도 뭐 아크릴로 하는데요 뭐. 근데 그게 치과 가봤잖아. 그치? 치과 맞긴 가면 한데 문제는 그잖아. 그거예요. 냄새 좀 심해요 하지만 이빨에도 꼰을 그게 뜨는데 그게 그다- 해로운 것만은 아니야.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이제 석사 논문들 그런 논문들 몇 개를 보면 그 당시에 네일 아티스트들이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냄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치. 두통. 근데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무슨 냄새예요? 막 이렇게 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샵에서도 좀 환기를 자주 시키고 이렇게 오면 저희가 뭐 이걸 시술해서 그래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참 대회 주자 뛸 때 아크릴 전문 주자였으니까 아크릴을 되게 사랑해. 근데 아크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네일의 꽃이자 기술은 아크릴이거든. 그렇죠. 아크릴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느냐가 예전부터 네일리스트 기술의 사실 정점으로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일 경력이 좀 되거나 뭐 기술이 좋거나 아크릴 주자분들은 이 냄새도 너무 좋아했어. 나는 사실 이 냄새 너무 좋아했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난 이 냄새를 맡으면서 얘를 쓰니까 이 냄새가 싫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도 말은 하지만 의외로 내가 네일샵에 직원이 들어오거나 이제 대회 주자들 활동하는 친구들 만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님들은 리퀴드 냄새 싫어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리퀴드 냄새 좀 다 싫다 그러더라. 그럼 전 좋은데요? 이게 은근히 저 그렇게 안 싫은데요? 이 멘트가 과반수 이상이었어요. 기술자 집단에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겪은 거 저도 겪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논문에서 이제 여긴 논문이잖아. 난 현업이잖아. 거기에 국장님은 서류만 봐서 그래. 막 이래. 인정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남자다 보고 또 근데 국장님은 서류만 보고 논문인 거고 내가 선배라니까. 난 그 이전에 현업과 실무인 거라니까. 아니. 싫어. 막 이래. 이제 제 출신이 원래 이제 공대 출신에서 숫자나 그런 거에 정확히 이제 근거한 그런 거를 전 사실에 근거고 좀 현장에서 그거라는데 느낀 현장 체험. 막 이래.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손을 쓰니까 그죠. 이제 근육통 그렇게 그치. 많이 따라갔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크릴이어서가 아니야. 젤이든 아크릴이든 파리시든 아니. 케어든 손을 많이 쓰는데 무슨 일을 해도 어깨 아프지. 패디 각질 제거가 어깨 제일 아프네. 인정? 그러다가 이제 아크릴 시장이 국내에서 갑자기 컸어요. 그러다가 그때 약간 내가 봤을 땐 대회로 커졌지. 그러니까 국내 대회를 넘어서서 국제대회를 국제 시작을 하고. 대회에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국제 대회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하면서 좋은 성과를 또 거뒀죠. 그러면서 국내 아크릴 나야나.
아니 본인만 탄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누구누구 얘기했지만. 나만 탔다고는 안 했어. 나도 탔단 얘기를 해줘야지. 막 이래. 제가 세계대회에서 1위 했습니다. 막 이래. 또 아크릴도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 전 종목 나갔습니다. 전 종목 합산 점수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타 오셨죠? 세계대회 할 때 대만에서는 이제 2등 했던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역사가 오래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영국이랑 아 잠깐 미국이랑 일본 세 개 나라고 어. 그 다음에 1등도 얘기해야 되는데 왜 2등에서 잘라? 대만, 2등 이외에 그 다음에 일본 뭐 1등. 홍콩, 맞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먼저 선진국에서 하던 거를 이제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끝까지 자르시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제 대회를 유치하자.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했던 활성화가 건데, 됐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준의 이제 대만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었고. 맞아요. 대만도 갔다 왔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회를 해서 이제 1등 하면 일본 네일협회나 초청권이 들어왔지. 근데 어쨌든 협회 간의 교류가 있으니까 협회끼리의 이제 업무 조약 같은 건 하지만 일본 네일협회에서 뭐 비행기 표를 제공해주고 호텔 제공해주고 이제 모델 제공해주면서 또 일본 네일협회에 들어가서 일본에서도 국제대회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저 1등 했어요. 막 이래. 막 이래. 알겠어요. 죄송해요. 자, 다시 업무로 들어갈게요. 실무 얘기하면 말을 안 해줘. 아유, 치사해. 아유, 정말. 오래 이게 알아봐야 소용없구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회 출전했고 저 같은 사람은 대회를 주최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지. 대회 주최한 사람의 불만과 난 대회 나갔다니까 의 불만이 있는 거죠. 그 뒤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 우리는. 많은 일 하셨습니다. 알았어. 모델 섭외 네, 내가 잘못했네. 국장님이 많은 공부가 통역까지 해서 있었어요. 어떻게 왔다 갔다.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해서 갔어요. 여기는 나 그거 하려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한 번도 알았어. 선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랬구나. 마음에 상처 입으셨구나. 막 이래. 간식을 얻어 먹었어요. 딱 두 분 사주셨더라고요. 알았어. 우승해서 미안해. 와가지고. 좀 미안해요. 그때는 내가 미처 생활 못했는데 어렸잖아. 그 당시에 친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어렸잖아요. 진짜 그때는 정말 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도 어렸어요. 30대였으니까. 다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 당시엔 나도 어렸어. 막 이래. 갑자기 급슬퍼지네.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게. 그렇죠. 아.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을 바라보면서 젤이라는 시장이 생긴대요. 맞아요. 그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맞아. 젤 시장으로 넘어가느냐, 아크릴 시장을 계속 하느냐. 지금은 근데 하드젤 장식까지는 그게 유행을 못했어. 그렇죠. 왜냐면 하드젤일 네.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우리 이렇게 필기 시험을 본다거나 이론 과정 같은 게 이제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쌤도 원래는 계속 규정을 정정했어. 왜냐면 제품이 변화하고 사용 방법도 달라지고 쓸 수 있는 제품의 한계가 바뀌다 보니까 뭐 자격증 시험도 변화하고 규정도 변화하고 하면 당연히 이 이론 설명 같은 거라든가 사용법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닌데 이런 경우는 이게 바뀌는 게 항상 주기적으로 있는데 내가 한번 내일을 취득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끊으면 그때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하드젤일 때는 소고프가 안 됐어요. 제거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 당시에 된다는 것보다 거의 힘들었죠. 갈아서만 제거를 그렇죠. 할 수 있고 반영구적이라고 걸린다는 얘기를 거죠. 했었죠. 근데 그게 손톱이 자라나는데 메꾸는 게 힘드니까 그치. 활성화된 건 힘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론 교육에는 젤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 막 이런 이론도 약간 있었고 파일로 갈아놔야 돼서 힘들다. 그래서 아크릴을 더 선호를 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소고프 젤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사실 소고프 젤은 아니었어. 소고프 젤이 나왔지만 그때까지의 소고프 젤은 소고프 젤이 아니고 베이스 젤이 소고프가 됐던 거야. 소고프 되는 베이스 젤을 깔고 하드젤을 올려서 연장을 했다가 하드젤 중에 한 라인을 뚫어줘, 파일로. 그래서 베이스 젤에 타고 들어가서 베이스가 들고 일어나니까 위에 있던 하드젤이 탈각되는 형태로 소고프를 이제 시도를 했었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의 이런 네일 기술과 네일 제품들이 형성된 거긴 해. 근데 우리 협회 얘기하다가 왜 제품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장님이 제품 아니 얘기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간에 근데 저희 이런 차이가 있는 게
국장님은 이게 서류적인 거랑 실무가 이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나는 그 연도를 얘기하면 현업이고 실무니까 그 당시에 써야지. 썼던 기술이나 제품이 생각이 네.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게스트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원장님들이나 오래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으면서 기록을 남겨두고 흐름을 하지만 대부분 현업에 계셨던 분들은 자기가 겪었고 느꼈던 거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원장님은 그때 젤이 젤이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은 했어요. 아, 그치. 가능은 근데 했어요. 이론상 교육을 그렇게 했다고 아카데미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가능한 건 알지. 하지만 또 그때 당시까지는 드릴도 활성화가 안 돼. 드릴은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그치. 한참 지나서 들어오기 네. 시작했죠. 우리 다시 협회로 돌아가면 안 돼? 제품으로 가면 내가 말이 너무 많아져. 다시 협회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본인이 제품을 하니까 그런 거 그 같아. 자꾸 제품 얘기하면 나 제품에 빠져들잖아. 이러면 우리 끝이 안 나. 그러다가 2000년을 넘어가면서 어. 이제 팔리시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국내 브랜드가 우후죽순. 아니지. 처음에 파리시제일 수입 브랜드로 어디가 들어왔지?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아니야, 생각나네. 아니야. 글로리. 아니 글로리하고 어디하고 글로리 말고 또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초창기에 젤 팔리시는 글로리가 선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글로리 때까지는 지금의 젤 팔리시는 아니었어. 그렇죠. 젤 팔리시라고 판매를 했는데 통젤에 더 가까운 젤 팔리시라서 그래서 팔리시 붓으로 하기에는 점도가 높고 찐득하고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했지. 거꾸로 된 것 같아. 내가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그럼 자꾸 제품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니 나는 흐름을 얘기한다니까. 알았어. 왜냐면 싸우지 마. 아까 전에 협회 얘기했듯이 얘기만 해. 협회라든지 국내 낼 역사가 제품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 시장이 변한 걸 어떡하라고. 그래 여기는 협회 얘기, 난 제품 얘기할게. 나도 어떡하라고 자꾸 제품이 생각나는데. 딴 얘기 너무 아이 정말 알았어. 이제 내가 얘기 안 할게. 2000년 후반까지는 거의 이제 파우더 맞아요. 파우더 시장이 아크릴 장악을 파우더에 하다가. 장악을 하다가 2010년도쯤 어, 그때부터 그거? 이제 슬슬 이제 파리시젤이 이제 팔리시 젤이란 거가 한 번에 안 가고 젤이라는 게 비슷하게 나왔지. 네. 근데 왜? 팔리시젤도 젤도 몇 번의 이제 변화를 변화를 거치고 거치고 나서 나서 지금의 지금의 팔리시젤이 팔리시젤. 존재하게 됐죠.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치. 맞아요, 맞아요. 네. 아크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젤보다는 더 튼튼하고 오래가요. 변형도 아트하기 너무 좋고 대신 너무 힘들어. 이렇게 국장님도 알고 있는 걸. 내 멘트는 빼죠. 국장님 멘트까지만 써줘. 젤은 왜 팔리시젤로 넘어왔느냐? 제 시장에서 편하니까 그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컨트롤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누구나 바를 수 있게 편안하게 만드는 그 거죠. 다음에 왜냐면 옛날에 아크릴 시장까지는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했어. 기술자를 정말 예우해주던 시절이었고, 근데 팔리시젤로 가면서 약간 보편화시키고 컨트롤이 쉬워지고 누구나 다루기 쉽게 하면서 이제 변화했던 거지. 그러면서 더 힘들어졌던 게 그 팁, 맞아. 디자인 팁도 나오고 어. 그러다가 스티커도 나오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기술에 대한 응, 수준이 이제 응. 하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됐죠. 기술의 하향이라고 하지 마. 또 요즘은 요즘의 기술이 있는데 너무 슬퍼지잖아요. 저 요즘에 기술의 기술이 하향이라고 하면 있는데 안 돼요. 어쨌든 손톱에 올리는 모든 거를 직접 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부자재들을 네. 이용해서 제품이 조금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편리하게 방법이 됐죠. 그렇죠. 시대 옛날에는 내가 이제 기술을 좀 익히고 연마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하우를 가져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재료들만 존재했다면 지금은 내가 보고 간편하게 그냥 할 수 있게 제품이 변화한 거죠. 그러면서 셀프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드릴 시장도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드릴이 없기 전에는 이걸 갈아내느냐고 진짜 하루 종일 파일로만 그것도 2부터 15까지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손톱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었고 맞아요. 그거 다 컨트롤을 익혀야 됐었는데 그 팔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건 아니고 파일은 손목힘이 힘으로 안 하는 거 나? 아니지. 아니 얘는 이제 약간 사포 같은 게 있어서 힘을 주고 가는 건 아니에요. 원래 어쨌든 좀 기술자로서는 제 힘이 손톱 든다에 그 동의하지 당시에 않아요. 몇 개 갈아먹고 나서 파일을 거의 안 사용했으니까 기술자가 아니라 그러신 거. 그래서 저는 남의 손으로 한다고 제 손 바랍니다. 2005년도 해가지고 협회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거기가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아크릴 시장도 커지고 국내 산업이 내일 시장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봐요. 내일의 한참 전성기였죠. 10년 그러니까 2010년도 때까지 내일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급성장을 해서 하면서 급성장했죠.
단체도 처음에 많아졌죠. 하나, 두 개, 하나, 세 두 개. 개였다가 갑자기 거기서 분파돼서 분파해서 6개의 단체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6개 단체 이름을 다 적어오진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겠어요. 6개의 단체가 형성됐다가 맨 마지막엔 또 7개의 단체까지 됐어요. 근데 그 7개라는 설도 있고 6개라는 설도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6개의 단체가 있을 때 7번째 단체가 그건 이제 비하인드가 있지만 생겼다가 바로 하나가 이제 소멸하면서 6개의 단체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단체가 어디지? 있어.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고요. 네, 패스. 2010년도에 내일 단체 협의회라고 그 전에 그 6개 단체가 다시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요. 그때가 이제 하나 된다는 개념도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피부, 메이크업, 네일 협회에서는 헤어 종합 미용에서 이제 전문 시장으로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리를 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국가 자격증이 되기 위해서 힘을 합칠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게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이제 좀 표현이 틀린 건데 그렇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시험을 위해서 하지만 저같이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적으로 분리가 돼야지만 한 계통의 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류적으로는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분리되기 위해서는 국가 시험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잘못된 거예요. 법이 먼저 바뀌어야지만 그 기준으로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같은 맥락으로 네. 봐. 기술자들은 법이 분리돼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 기술자들의 핵심은 이게 민간 자격증이 아닌 이제 국가고시가 된다가 핵심인 거고, 이제 육장님은 서류적인 검토기 때문에 법의 분리가 우선이다.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왜 6개 단체가 협의를 했느냐? 그것도 이제 자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협회에서는 내일의 법적인 분리를 위해서 이제 계속 보건복지부를 하든지 뭐 총리실하든지 청와대 이제 청원을 넣고 하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청와대 청원을 넣다가 그게 돼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헤어 총장님, 피부 총장님, 그 다음에 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네일 쪽에 계신 분 들어가서 왜 네일이 분리가 돼야 되느냐 열심히 떠들고 왔는데 청와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전문 시장이 있고 샵이 있고 이제 산업이 커졌으니까. 근데 왜 안 되느냐? 종합 미용을 하던 에서는 지금도 반대라고 전문 분야를 다시 하나로 하기 위해서 흡수하자. 토탈 미용인 거지 왜 전문으로 나눠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약간 이론이냐 또 실무냐인데, 왜냐면 내가 헤어를 배우고 네일을 배우고 메이크업 배우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어. 내가 네일 산업에 진입하고 싶으면 네일만 전문이 되는데 4년을 투자하면 경력자가 되는데, 내가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을 배우려면 다 투자해서 4년이 돼도 초보여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비합리적이다. 이제 기술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헤어는 의무적으로 배워야 그 자격 시험에 헤어 관련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헤어 자격증 그거를 따면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문제는 그걸 따가지고 네일샵을 하려고 하면 그걸 따야 돼요. 근데 그 시험에 헤어만 있어. 원장님 말씀한 대로 웃긴 거예요. 나는 헤어를 연습했는데 그거 가지고 네일샵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헤어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됐다.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헤어를 배워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피부나 메이크업이나 네일 단체들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시험을 나눠서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근데 시험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바꾸기 위해 각 단체와 많은 또 이제 국장님도 그렇지만 서류적으로 되게 무수한 싸움을 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다면 자격증을 따고 네일샵을 오픈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재료 이름을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각 단체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수서를 보내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적인 거 법적인 개정을 계속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서명 운동을 하고 수많은 노력을 수년간 해서 지금의 국가고시로 분할돼서 우리가 이 산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지금의 네일리스트의 꿈을 키우거나 헤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피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빨리 그 산업에 진입을 하고 비효율적인 것들, 내가 하지 않는 쓰이지 않을 것들을 서류상으로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고 실제 실무적인 걸 교육받고 그 시간에 나와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준 거지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어떻게 청와대가 했냐면 그 전에 피부가 먼저 법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 자격시험이 생기고, 근데 메이크업하고 네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피부 먼저 된 거야. 먼저 선 분리가 됐죠. 피부는 역사가 더 메이크업이나 네일보다 더 오래돼가지고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더 시간을 많이 더 들였으니까 투자하고 돈을 들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산업이라든지 그런 게 피부가 더 크게 보였고 피부가 분리되고 근데 네일하고 메이크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청와대나 여기저기 투서를 넣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2009년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청와대에서 들어와라 설명을 해다오. 피부는 자기네들 분리됐으니까 메이크업이나 네일도 분리돼야 된다. 해외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직 우리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 미팅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맞아. 총리실로 넘어간 거예요. 총리실에 가서 똑같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총리실에서도 이거는 타당하다. 아니 왜 네일을 하는 사람이 자격시험에 헤어를 배워야 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고쳐주겠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지가 내려간 거예요. 그럼 네일 산업을 다시 파악을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거 법을 어떻게 하든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복지부에서 제안이 들어와요. 네일협회 6개인데 하나로 단일화를 해라. 단일화를 해라. 여기서 또 난코스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6개의 단체가 하나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2013년도에 비로소 네일이 법적으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그때 개정이 돼가지고 그걸 근거로 2014년도 비로소 제1회 미용사 네일 국가자격시험 필기시험이 치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독립이 된 거죠. 국가시험은 어쨌든 2014년도에 시작됐는데 사단법인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허가의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는 2016년도에 와가지고 2년이 지난 뒤에 맞아요.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미용사 네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위생교육을 1년에 한 차례씩 받아야지만 면허가 유지가 되는 그런 맞아요. 시스템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은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가 생기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네일 쪽 위생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일 쪽에 단체들이 많고 또 단체들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제 2018년도에 발족된 사단법인 한국네일미용사회에서 지금 사무국장으로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뷰티 국장님을 하셨죠. 그 전에 송은섭 협회에도 계셨나? 그러니까 메이크업협회, 네일협회 다시 이제 메이크업 중앙에 잠깐 있다가 이제 네일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뷰티 쪽에서 이제 협회에 관련된 이제 뭐 서류라든가 법적인 개정이라든가 사무 업무만 주관을 했고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네일협회와 함께 오셨으니까. 네일이 법에서 분리되기 하는 이제 법인데 공중위생관리법 그 개정을 위해서 거의 우리나라 역사랑 같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법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계속 매년 개정 좀 되는데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 뭐 있어서 자격증이라든가 대회 규정도 뭐 제품이 약간 변화하거나 또 이제 없던 종목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종목 중에 이제 안 쓰여지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약간의 변화나 정정의 수정들이 발생을 해요. 좀 이게 예전에 이제 분리되기 전에는 네일 시장 발전과 법하고는 별도였는데 그래서 적용이 빨랐어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품이나 기술에 따라서 협회가 규정을 받고 금방금방 따라갔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직접 법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변화를 법이 못 따라가요. 그런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음에 설명드릴 게 그 예전부터 있었던 네일 자격증에 대해서